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 혁신사업단장 윤동식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대학의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원으로 해서 특성화 이제 대학 혁신 사업 방향을 설정을 했었는데요. 많은 대학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혁신을 꾀하고 계시는데 저희 대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혁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저희는 기본과 혁신에 충실한 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 대학의 혁신 모델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의 이제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학에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단계를 저희는 학생을 우선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먼저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많은 학교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 학생들과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아이들은 뭐가 안 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학생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 자, 정규 교육과정 플러스 비정규 교육과정 많이 편성합니다.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정규 교육과정이 정규 시간 외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야간을 시간대를 한다든가 공강 시간대를 한다든가 혹은 주말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학생들이 참여를 얼마나 해주냐는 얘기죠. 아마 이거는 모든 대학이 아마 다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좀 고민을 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하고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하자라고 해서 또 앞에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우선이라는 말 그대로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수도 준비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교수님들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 EBS에서 나온 건데요. 학생들에게 어려운 단어로 어렵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문 용어 써가면서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모 중학교에서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수업을 해서 수업 성취도를 갖다가 평가한 그 EBS 방송 그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이라고 하는 정치, 우리 학생들 모르잖아요, 그죠? 중학생들이요. 근데 그 얘기를 역사 선생님은 계속해요. 탕평책이 뭔지. 그런데 학생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데 선생님은 만족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 풀어주셔야 되는데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을 우선으로 하자는 것을 맨 앞에 슬로건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학 경영을 혁신하자. 그리고 학생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4번째로 교육 혁신, 그리고 그 다음에 상생과 지역 협력, 대학 간의 협력, 이것을 5가지의 전략으로 저희는 삼았습니다. 저는 저희 대학에서 제가 링크 사업단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단장을 다 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산학협력 파트는 링크 쪽에 많이 치우치고 또 이쪽에는 교육혁신 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 중복 배제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트에 보면은 산학협력에 대한 부분은 약간 교육혁신에는 대학혁신 사업에는 조금 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저희는 그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체제, 2번째는 직업교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형태, 3번째로는 지역사회와 산업에 공헌하는 협력체제, 협업체제, 이렇게 3가지를 구했고요. 어제도 다른 대학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라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많이 하죠. 지금 연계가 되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 많이 하는데요.
제가 2주 전에 링크 사업 우수 사례 발표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경상북도 안동시와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UCT 산업이 있습니다. 안동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백신 산업이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그 전에는 아주 미약한 산업단지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아젠이라고 하는 백신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안동이 급격하게 백신 산업의 허브로 지금 부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저희 대학은 그거와 발맞추어서 계약학과 형태로 바이오 백신 제약과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햄프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아마 햄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죠? 햄프는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에 사용하는 대마입니다. 우리 대마 하게 되면 마약으로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희는 그 햄프과를 만들어서 그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문대학이지만은 학술 논문도 수편 나오고 있어요. 또 안동시와 경상북도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희는 UCT, 라이즈 체제를 지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과 협업할 수 있는 그 체제도 갖추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마트라고 하는 전략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학과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끄집어냈습니다. 낸 것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본과 혁신 그 두 가지를 베이스로 가기 위해서 기초 수학 능력하고 직업 기초 능력, 저희 자율지표 성과지표입니다. 그 두 가지와 전공 심화에 관련된 세 가지 프로그램 운영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혁신의 파트에 맞추어서 교양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각 수업의 평가 체제까지 저희는 혁신 고도화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의 역량 기반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초 수학 능력과 그리고 그 다음에 직업 기초 전공 능력 강화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제가 22년도에 처음 이제 대학혁신 사업단을 맡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기초수학능력 검사, MLST도 하지만은 기초수학능력 검사를 먼저 해라 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학과의 자율조사를 통해서 5개 교과를 저희가 정해주고 하라라고 했을 때 각 학과에서는 하기 편한 교과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NCS 교육 체제 구축했을 때 저희는 기초 수학 능력에 학과별로 2과목 이상을 하라고 반드시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거 역시 다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간호과에서 국어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일부 학과도 국어를 좀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왜 국어를 선택하냐라고 이제 제가 반문을 했을 때 간호과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문제를 읽어서 문제의 뜻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의사소통을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갖다 해석하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모든 학과의 국어는 필수로 사전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국어도 많은 학생들이 미달이 돼요. 60점 이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학과를 국어를 반드시 하라고 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호과 같으면 생물이나 화학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하든지 국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 수학 능력 검사를 실시해서 기초 수학 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재교육을 들어간다. 향상 교육을 하죠. 60점 미만은. 시간은 20시간을 줍니다. 20시간 동안에 할 수 있게끔 해서요. 대상자들을 재교육하고 다시 평가하고 또 미달자는 다시 또 재교육하고 평가해서 2번에 걸쳐서 기초 수학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강화 10가지의 과정이죠.
자, 이 단계별로 본다면 진단평가, 향상평가, 향상교육평가, 재향상,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가, 이렇게 이제 기초 수학 능력 하고요. 자, 이 과정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재학습, 재향상 교육할 때는 LM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합니다. 1학기 때 1차 교육할 때는 이제 대면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기초는요, 사전 진단 평가를 해서 10개의 직업기초 역량 검사를 수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미달된 학생들을 결과 분석 및 공유를 통해서 각 학과와 학생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알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직업기초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후 진단 평가를 통해서 향상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전공 능력 강화 프로그램 추진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각 학과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학과가 필요로 하는 전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운영을 해 주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평가 결과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간호과 학생들이 UCC 콘텐츠 경연대회에 본인들이 이제 핵심 술기 그 내용을 갖다가 만든 콘텐츠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핵심 술기는요, 경구투약과 정맥주입입니다. 태희 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에이, 손 씻기잖아요. 오, 정답 맞아요. 핵심 수기에서 가장 기본 중 기본은 손 씻기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손 씻기송을 불러볼까요? 뮤직 큐! 저희가 직업기초 능력 향상에 학생들 좀 동참시키려고 이런 경진대회도 좀 하고 있지만은요,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10% 이상 향상된 학생들한테서는 또 그거에 대한 이제 포상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업기초 능력 향상 교육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런 UCC 경연대회도 그 학내에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문질러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전공 향상 능력까지 하게 되면은요, 학생들의 이제 사후 평가를 직접 학생들에게 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그 다음 해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개선 환류 체계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과 혁신의 원동력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최대한의 우리 학생들을 맞춰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